축산, 검협전. 구화, 자운사의 비밀. 유서 깊은 사찰에서 악인을 마주친 서생무리가 선방에서 독수에 당하고 석굴을 탈출한 예송이 서생이 야밤에 포구를 뚫고 북쪽 담장을 넘어가네. 귀주 기양현의 주가는 대대로 농사를 짓는 선비 집안이다. 9 형제가 모두 효심이 깊고 우애가 돈독하여 한 집에 모여 살았다. 하나같이 명석해서 수재 합격은 기본이고 거인과 진사까지 오르니도 있었다. 온 집안에 정이 넘치고 화목하니 하늘이 내린 복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다. 9 형제 중 8은 후사가 없고 7째 자경이 36 늦은 나이에 간신히 아들 운종을 얻었던 것이다. 주운종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성실하고 성품도 훌륭했다. 주가의 대를 이을 유일한 자손이라 집안 어른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며 부족함 없이 자랐다.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특히 좋아해 15살 수재가 되고 18에는 뛰어난 성적으로 거인에 뽑혔다. 하지만 주운종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상경하여 과거를 치르고자 했다. 아버지와 집안 어른들은 하나밖에 없는 자손이 먼 길을 떠난다니 불안과 걱정이 앞섰지만 주운종의 포부와 장래를 생각하면 무작정 말릴 수도 없었다. 그래서 노복 왕복과 시동 소사마를 함께 보내기로 했다. 주운종은 벗들과 송별연을 하고 길이를 택해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를 올리고 길을 떠났다. 가는 길에 같은 목적으로 상경하는 동년배 친구를 여럿 만났다. 같은 뜻을 품은 친구와 함께하니 긴 여정이 지루하지 않았다. 그렇게 새로 사귄 벗이 모두 16이었다. 다들 고향에서 뛰어난 인재였고 비슷한 점이 많아 금세 친해졌다. 지금 일정대로 북경에 도착하면 시험 전까지 시간이 여러 달 남을 텐데.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걷는다는 옛말이 있지 않은가? 학문 못지않게 경험도 중요하다는 뜻이지. 우리가 일부러 만리를 걷지는 못해도 가는 길에 있는 이름난 산이나 명승지를 둘러보면 어떤가? 만리만큼은 아니어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겠나? 주운종의 제안에 송씨가 맞장구를 쳤다. 그거 좋은 생각이군. 촉당에 명승지가 많다는데 말 나온 김에 성도에 가서 며칠 구경이나 하자고. 한창 놀기 좋아하는 나이니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하인들은 원래 일정대로 짐을 들려 먼저 보내고 나중에 준경에서 만나기로 했다. 시동 소사마를 대동하는 주운종 외에 나머지 16명은 작은 보찜을 하나씩 메고 성도로 떠날 준비를 마쳤다. 왕복이 세상 물정 모르는 도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말리려 하자 송씨가 끼어들었다. 내가 10년 동안 강호를 두루 돌아다녀 모르는 길이 없으니 그만 걱정 붙들어 매게. 이쯤 되니 더 이상 말릴 수도 없었다. 다행히 성도로 가는 큰 길은 안전한 편이었다. 왕복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도련님 곁에서 잘 보살피라고 소사마에게 신신당부했다. 소사마는 나이가 어려도 눈치가 빨라 왕복의 말을 바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주운종 일행은 하인들을 먼저 보내고 성도로 출발했다. 모두 들떠서 신나게 걸으니 금방 도착했다. 큰 객잔을 찾아 짐을 풀고 며칠 동안 성도의 명승지를 두루 찾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도 한바탕 잘 놀고 돌아온 주운종 일행은 술 한잔 하러 만강루로 향했다. 며칠 사이에 2번이나 만강루에서 술판을 벌였는데 또 몰려간 것이다. 일행 중 서넛은 조금 형편이 어려웠지만 대부분 부잣집 자제들이라 돈을 물 쓰듯 펑펑 써댔다. 만강루 점원이 주운종 일행을 알아보고 굽실거리며 귀빈실로 모시려 했다. 그러나 주운종이 오늘은 창가에서 장강을 안주 삼아 운치를 즐기자 하자 다들 흔쾌히 동의하며 창가 자리로 갔다. 마침 창가에 탁자가 넷이라 넷으로 나눠 앉으려는데 웬 도인이 탁자 하나를 꿰차고 엎어져 있었다. 송씨가 점원을 불러
도인을 내보내라고 했다. 꾀죄죄한 도인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버티고 앉아 있으니 점원도 진즉부터 내쫓고 싶었다. 손님이 없으면 내버려 둘 수도 있겠지만 귀한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온 터라 조금 강하게 나가기로 했다. 점원이 다른 탁자에 일행을 앉힌 뒤 도인에게 다가가 두어 번 불렀으나 반응이 없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흔들어 봤지만 일어나기는커녕 더 크게 코를 골았다. 성미 급한 송씨가 한 소리 하려고 나서는데 도인이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고개를 들었다. 한 병 더 가져와. 도인이 몸을 일으키자 품고 있던 붉은 호리병이 보였다. 도사님, 또 드시려고요? 아침부터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몸 상하면 어쩌시려고요? 이제 그만 돌아가 쉬시지요. 뭔 개소리야? 주점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게 말이 돼? 잔말 말고 빨리 술이나 담아워. 점원이 벙글벙글 웃으며 도인의 비위를 맞추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도사님, 소인이 부탁이 있습니다. 궁상맞은 도사 나부랭이한테 부탁은 무슨 부탁? 여기 탁자는 전부 어제 이분들이 예약하셨거든요. 워낙 일찍 오셨기에 지금쯤이면 가실 줄 알고 여기로 모셨습니다만 예약 손님이 오셨으니 저쪽으로 옮겨드리려고요. 그러자 도인이 버럭 화를 냈다. 같은 돈 내고 같은 술 마시는데 누구 맘대로 자리를 옮기라 말아요? 예약을 받았거든 진작 말했어야지. 출가인이라고 약 보는 것이야? 이 도사님은 오늘 꼭 이 자리에서 드셔야겠다. 아까부터 못마땅해 하던 송씨는 행색이 형편없는 도인이 계속 강짜를 부리자 당장 달려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우리가 예약한 자리라고 하지 않소? 당장 내놓지 않으면 어떤 무례가 벌어질지 모르오. 통 모르겠구먼. 내가 왜 자리를 내주어야 하나? 재주가 있거든 어디 멋대로 해보든지. 송씨가 다짜고짜 있는 힘껏 도인의 뺨을 올려붙였다. 주은종이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야, 아이고, 송씨가 손을 부여잡고 끙끙거렸다. 쇳덩이를 내려친 것처럼 손이 으스러질 지경이었다. 이런 고약한 사기꾼. 당장 끌어내. 이런 놈은 함신 두들겨 패고 간부에 넘겨야 해. 다 같이 달려들려고 하는데 주은종이 말리고 나섰다. 잠깐, 이보게들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네. 일행 중 주은종이 가장 부유하고 씀씀이도 시원시원했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두머리 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이 한마디에 다들 행동을 멈추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주은종이 다가서자 도인이 벌떡 일어나 그의 이목구비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주은종은 신묘하고 형형한 도인의 눈빛을 보고 절대 평범한 인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왕복에게 강호에 비범한 사람이 많으니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터라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다. 도사님, 그만 노여움을 푸시지요. 동년배 벗끼리 술을 마시러 왔는데 이왕이면 함께 앉으려는 욕심에 그만 패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비켜주지 않으셔도 되니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 나무랐다고 그래? 방금 못 봤나? 저놈이 나를 때렸지. 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 송씨는 오른손이 퉁퉁 부어올라 극심한 고통에 끙끙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저요 상한 도사놈이 술수를 부린 게 틀림없어. 관부에 끌고 가 혼쭐을 내야 해. 주은종이 송씨에게 입을 다물라며 눈짓을 보냈다. 제 친구가 성미가 급해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도사님의 산술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나 친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놈이 잘못했는데 내가 뭘 봐주나? 때릴 줄도 모르면서 설치다가 그리 된 거잖아. 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는데 무슨 얼어 죽을 선술이야? 이때 주점 주인이 달려와 소란이 커질까봐 전전긍긍하며 같이 사정했지만 도인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렇게 한참 더 주은종이 읍소한 후에야 도인이 마음을 바꾸었다. 곧 죽을 놈이니
애초에 화낼 생각도 없었네. 뭣도 모르면서 함부로 힘을 쓰니까 근육이 놀란 것이지. 아프든 말든 내 알바 아니지만 살아남을 녀석의 부탁이니 들어주지. 고쳐줄 테니 어서 데려오게. 이때까지 온갖 욕을 퍼붓고 있던 성씨는 주은종의 부축을 받으며 도사 앞에 가서도 욕을 멈추지 않았다. 도사를 화나게 하면 마음을 바꿀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타일러도 성씨가 말을 듣지 않으니 주은종은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다행히 도인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주은종을 안심시켰다. 난 괜찮네. 곧 죽을 사람한테 화를 내서 무엇 하겠는가? 그러고는 성씨의 손을 끌어다가 살살 문질렀다. 성씨의 손은 여전히 벌겠지만 붓기와 통증이 싹 사라졌다. 도인이 성씨를 한 번 더 쳐다보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됐다. 다음부터는 함부로 사람을 때리지 말거라. 주은종은 성씨가 또 막말을 할까봐 얼른 뒤로 끌어당기고 도인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 점원에게 도인이 원하는 대로 술을 내주고 술값은 자기한테 달아두라고 했다. 지금은 그만 마시겠네. 대신 저녁에 마실 대국주 5근만 챙겨주게. 주은종이 바로 점원에게 도인의 호리병에 술을 담아오라고 했다. 도인은 호리병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훌쩍 나가버렸다. 도인이 떠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들 한마디씩 떠들어댔다. 사람이 아니라 요괴가 틀림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대신 계산해준다고 하니 바로 떠나지 않았느냐며 공짜 술을 마시려고 수작을 부린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주점 문 앞까지 도인을 배웅하고 돌아온 주은종은 도인의 이름을 묻지 않은 것이 뒤늦게 생각났다. 친구들이 뭐라고 떠들든 신경 쓰지 않고 창가로 달려가 도인을 찾았다. 주점 앞에 거리는 행인으로 붐비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도인이 가는 방향으로 사람이 많았지만 그의 앞뒤 좌우 이척 이내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투명한 방패라도 두른 것 같았다. 너무 놀랍고 신기한 마음에 이름을 꼭 알고 싶어 크게 소리쳤다. 도사님, 잠깐만요. 느릿느릿 걷던 도인이 고개를 돌려 주점 위층을 올려다보았다. 돌아오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빨리 걷기 시작했다. 멀뚱히 창밖을 보고 있는데 한참 저들끼리 떠들던 친구들이 같이 한 잔 마시자며 주은종을 불렀다. 뒤를 돌아보며 대답하고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도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주은종은 친구들과 한바탕 술판을 벌이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 이날 일진이 사나웠던 성씨는 이곳에 길게 머물고 싶지 않아 술병을 거의 비우자 객잔으로 돌아가자고 재촉했다. 다들 그 마음을 알기에 자리를 파하고 바로 일어섰다. 이날 술값은 모두 주은종이 치렀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